만약 70년 전 당신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싸운 누군가의 목숨값이 지금 당신 앞에 다시 살아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국적도 직업도 사명도 모두 다르게 느껴졌죠. 그저 하나의 해외 개발 프로젝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잊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로 역사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외교부 개발국 국장인 저 레베카 슈나이더는 한국의 국제중재실무회와 독일의 국제협력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감독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국제중재실무회 현장 책임자 박은서를 만났어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의 얼굴에선 분명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만은 반짝였죠. 길렐레 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은서는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이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하 깊은 곳에 풍부한 수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과 정수 시스템을 구축하면 주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이런 프로젝트는 수십 번 해봤어요.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그때 박은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길렐레 마을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니요? 1950년대에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3,5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중 12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 나라가 왜 지구 반대편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국은 왜 이곳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걸까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문득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제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한국전 직후 유엔 재건단 소속이었어요. 그분의 일기장에는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다음 날 현장 브리핑에서 박은서는 국제중재실무회가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며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나라를 돕는 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같은 개발 지원 프로젝트인데 한국 측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이게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은혜 갚기였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이 나라의 태도에 놀랐죠. 숙소로 돌아와 외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은 재건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와 끈기를 보면 확신할 수 있다. 언젠가 그들이 도움을 주는 쪽이 될 것이다. 과연 외할아버지의 예언대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도왔던 이들을 잊지 않았구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이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둘째 날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해 길렐레 마을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작은 학교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들이 저를 향했죠. 그중 한 아이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박은서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아벨이에요. 참전 용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소녀는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런데 아벨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구겨지고 바랜 자국이 역력했지만 그 안의 젊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분이 누구니? 아벨에게 물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예요. 타페세 아일레라고 해요. 먼 나라에 가서 싸우셨대요. 박은서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분명 한국전 참전군 복장입니다. 이 마크, 이 모자, 틀림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교실 한쪽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엘레나 교사가 다가왔어요. 타페세 아일레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요. 먼 나라에 가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엘레나 교사의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공식 기록도 보상도 없이 오직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영웅. 그가 싸웠던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니요. 수업이 끝난 후 엘레나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타페스의 손녀였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당해 도움이 필요했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그곳에 갔다고요.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늘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는 언젠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기억되기를 바랐던 가족의 소망이 7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숙소로 돌아와 박은서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지금에서야 이곳에 왔나요? 70년이나 지났는데. 박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야 참전국 마을별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25 참전국 감사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비로소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라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 현장에 나가기 전 짐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이야기, 이 순간들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역사가 다시 쓰이는 현장을 보고 있다는 감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한 아벨의 눈빛, 70년간 지켜온 가족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한국인들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고 있었죠. 타페세 아일레의 존재가 역사 속에서 살아나는 순간 저는 국제 협력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지질학자들과 수자원 전문가들이 마을 주변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하 50m 지점에 풍부한 수맥이 확인됐어요. 박은서의 눈은 이 정도면 마을 전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며 반짝였습니다. 즉시 우물 공사가 시작됐어요. 대형 굴착기가 도착하고 파이프와 펌프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사 현장을 구경했어요. 아이들은 흥분해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품은 채 서로 속삭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곳에서 우물은 그저 시설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사이 공사 장비 일부가 도난당했고 현장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죠. 박은서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직 모르지만 이곳에 물이 생기면 손해를 볼 사람들이 있으며 인근 마을과의 물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지역 주민들과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장로들은 이웃 마을과의 오랜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수원 확보가 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길렐레 마을에만 우물이 생긴다면 권력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박은서는 물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이건 어느 한 마을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 주민들은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경비를 강화하고 작업을 재개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웃 부족 사람들이 현장에 몰려와 항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물 사용권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고 공사 위치를 자신들의 마을 쪽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긴장된 협상이 이어졌어요. 저는 독일 외교부의 중재 경험을 살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수백 년 이어진 부족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협상 자리에서 박은서는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장된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지만 불신의 벽은 높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듯 했던 그때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현장에 불을 지른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일부가 심하게 손상됐고 작업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날 밤 국제중재실무회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전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박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화상회의에서 철수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받은 도움을 갚는 일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고 말했죠. 회의가 끝난 후 박은서는 70년 전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들은 자국의 이익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랬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떠난다면 그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박은서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임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방화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이는 다름 아닌 아벨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참전 용사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위해 온 한국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현장 사태 이후 프로젝트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어요. 국제중재실무회 본부에서는 여전히 철수를 검토 중이었고 독일 측에서도 안전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역사적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마을로 향했어요. 엘레나 교사를 찾아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를 담은 영상이요. 우리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아이들의 일상, 물을 길어오는 여성들의 고된 노동, 메마른 농지를 촬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벨과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아이들이 물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엘레나는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을 모았어요.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을 중앙에 두고 그들은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벨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증조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그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물은 생명이라고요. 엘레나도 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우셨고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며 한국이 그들을 기억해 주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 작업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가진 힘을 믿었거든요. 완성된 영상을 박은서에게 보여줬고 그는 말없이 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한국에 보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답했어요. 박은서는 즉시 영상을 한국 외교부와 국제중재실무회 본부에 전송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외교부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어떤 직원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짧은 클립을 게시했어요. 그것이 불과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일개 공무원의 작은 제스처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 주요 방송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에티오피아의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은혜를 갚자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어요. 사흘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국제중재실무회 국가보훈처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프로젝트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경찰력 지원과 함께 인근 마을들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수자원 개발 계획이 승인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은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영상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알려줬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고 참전용사 가족지원재단까지 설립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죠. 그날 저녁 독일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상부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인정하고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록 영상이 두 나라의 정부를 움직였다는 사실을요. 마을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난 희망의 빛을 잊을 수 없어요.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늘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는 언젠가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가 됐다고 말했어요. 아벨은 수줍게 다가와 자신의 목소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졌냐고 물었고 저는 그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답했어요. 아이의 한마디가 정부를 움직이고 7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결정 이후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손상된 장비는 빠르게 교체됐고 인근 마을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한국 참전용사 생존자 및 유족단이 길렐레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집마다 청소를 하고 전통 음식을 준비했어요. 방문 당일 길렐레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마을 입구에 화려한 아치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독일 외교관 신분을 잠시 잊고 행사 준비에 동참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70년 만에 이어지는 역사적 만남이었으니까요. 참전용사 방문단이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백발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버스에서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꽃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9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었어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죠. 문화회관으로 마련된 임시 건물에서 공식 행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독일어, 영어, 아마라어를 오가며 통역을 도왔습니다. 엘레나가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을 들고 나왔을 때 행사장은 숙연해졌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지금까지 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때 그 90대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에티오피아 제3대대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타페세 아일레. 그를 기억합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대공세 때였죠. 그는 저를 구하고 전사했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김민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70년 동안 그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나를 살렸어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김민수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70년 전 전우의 손녀와 생존자의 만남, 그 순간에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국 국가보훈처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타페세 아일레 중사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그는 공식 전사자로 등록될 것이며 이곳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70년 동안 단지 가족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한 병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박은선은 이 사업이 단순한 우물 공사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한국 평화의 물 프로젝트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어요. 우물과 함께 작은 기념관도 건립되고 장학금 제도도 마련된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 나라가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보답하는 모습이 경이로웠죠. 독일 외교관으로서 많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이런 진심 어린 감사와 보답의 정신은 처음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김민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준 것 고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념비 제작이 시작됐고 저는 자진해서 그 일을 돕기로 했어요. 한국, 에티오피아, 독일의 세 나라가 함께하는 협력 사업으로 발전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외교부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타페세 아일레의 기념비에는 세 나라 언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었어요. 은혜는 반드시 기억된다. 그 단순한 문장이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과 함께 우물 완공식이 열리는 날 길렐레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마을 중앙에 설치된 태양광 펌프와 정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이 결합된 이 시설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바꿀 생명줄이었죠. 첫 물이 펌프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파이프를 통해 쏟아져 나왔죠. 아이들은 물줄기 아래서 기쁨에 겨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이 마을에 풍요로운 수원이 생긴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으니까요. 우물 옆에는 타페세 아일레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 앞에서 한국 참전용사회 대표와 에티오피아 지역 장로가 함께 헌화했어요. 두 노인의 떨리는 손이 만났을 때 7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에티오피아 평화의 학교라는 명판이 세워졌어요. 이곳은 물 공급 시설과 함께 교육센터로 운영될 예정이었죠. 한국 정부는 컴퓨터와 교육 자료를, 독일 측은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센터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한국, 에티오피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의 공연이었어요. 아베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한국어 노래에 참석자 모두가 감동했죠. 특히 참전용사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70년 전 그들이 지킨 나라의 노래를 이곳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부르다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이들의 공연이 끝나고 국제중재실무회와 독일 국제협력공사 간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어요. 기억은 국제개발의 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선언문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역사적 연대와 감사에 기반한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6.25 참전국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죠.
축하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큰 모닥불을 피웠어요. 전통 음식과 음료가 나왔고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어색함을 잊고 함께 어울렸죠. 문화와 언어는 달랐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어요. 그날 밤 마을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물이 생기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작물이 자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청년은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다른 청년은 컴퓨터를 배워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희망과 꿈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아벨이 학교에 가는 길에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우물과 학교 그리고 손을 맞잡은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한국, 에티오피아, 독일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이건 슈나이더 아줌마에게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선 거였어요. 이건 가치의 회복,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죠. 한 나라의 성장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는 특별한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길렐레 마을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본국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았죠. 타페세 아일레의 이야기, 70년 만에 이어진 인연, 한국인들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변화의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독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저를 화상통화로 불러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고 곧이어 독일 정부의 공동지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히 현재 진행 중인 길렐레 마을 프로젝트뿐 아니라 한국과 함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출신 마을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박은선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슈나이더 국장님, 이건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중재실무회, 독일, 국제협력공사의 3자 협약으로 인근 마을까지 수자원을 확대할 수 있어요. 계획은 빠르게 구체화됐습니다. 길렐레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내 마을들까지 물 공급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농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계획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화는 마을 내부에서도 시작됐어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과 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참전 유족 지원 연계 장학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과 독일 대학이 협력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장학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아벨도 그 대상자 중 하나였죠. 그 아이의 눈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은혜의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국가 이익을 넘어 역사적 인연과 도덕적 책임에 기반한 협력 모델이었죠. 한국은 과거의 도움을 역사의 자산으로 바꿔내는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어요. 독일 외교부는 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책임과 국제 협력을 연결하는 방식은 독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외교부는 저를 에티오피아, 한국, 독일의 협력 특별대표로 임명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 달 후 에티오피아 외교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기억의 협력 협약을 체결했죠. 이 협약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나 개발 원조를 넘어 역사적 인연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서명식에서 한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70년 전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길렐레 마을은 이제 단순한 수자원 개발 사례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견학하러 왔고 유엔에서도 이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장의 낡은 사진, 참전 용사의 흑백 사진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역사의 작은 조각이 어떻게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열어가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제 외교 경력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1년 후 길렐레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독일 외교부에서 은퇴를 앞둔 저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웠어요. 예전에 메마른 땅 위에 푸른 농작물이 물결치고 있었거든요. 우물과 관계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였죠. 마을로 들어서자 아벨이 가장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벨의 한국어가 놀랄 만큼 유창해진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마을을 안내했어요. 새로 지어진 교육센터, 확장된 학교, 작은 도서관까지. 특히 농업교육장에서는 청년들이 현대적인 농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시에서 돌아온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물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엘레나 교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학교는 지역 최고의 학교가 됐고 한국어와 컴퓨터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날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자 교실 벽에 한국과 에티오피아, 독일 세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태극기를 가리키며 우리를 도와준 나라의 국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와 연결된 소중한 나라였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타페세 아일레의 기념비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돌비석이 아니라 잘 정돈된 작은 공원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념비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기억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시작입니다. 아벨이 조용히 자신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됐고 의학을 배워서 마을에 진료소를 세우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0년 전 한 청년의 희생이 70년 후 또 다른 청년의 꿈이 되어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배우는 세대의 성장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독일, 에티오피아 세 나라의 음식과 춤,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축제였죠. 아이들은 한국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고 청년들은 에티오피아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축제 중간에 박은서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중재실무회의 아프리카 본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길렐레 마을은 단순한 개발 협력 사례가 아니라 인류의 연대와 은혜를 기억하는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이며 이 모델을 기억의 개발협력이라 부르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전체가 나와 저를 배웅했어요. 엘레나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과 함께 길렐레 마을의 흙이 담겨 있었어요. 이 흙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70년 전 청년의 희생이 70년 후 마을 전체의 삶을 바꾼 기적을 목격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 미래는 기억과 감사, 그리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더 밝게 빛날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